어떤 성과 지표와 고가 평가를 얘기할 때 이 로버트 캐플런과 데이빗 노턴의 균형 성과표, 즉 밸런스드 스코어카드와 즉 BSC, 우리 보통 BSC라고 합니다. 이 BSC는 빠지지 않는 주제입니다. 제 2절에서는 이러한 균형 성과표와 성과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성과 지표와 고가 평가를 논할 때 로버트 캐플런과 데이빗 노턴의 균형 성과표, 즉 BSC는 빠지지 않는 주제인데요. 그들은 이제 이 BSC는 전통적인 재무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재무제표가 기업의 계속 사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있죠. 우리 재무상태표,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특정 시점, 뭐 보통은 1년 기간으로 우리가 하는데 특정 시점에 기업 자산을 비교하도록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손익계산서, 이 손익계산서는 그래서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1년간 기업이 수행한 기업 활동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지표는 기업이 내년에도 건재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재무제표 가지고는 이게 기업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이런 재무제표보다는 즉 조직 내부의 자산 상태와 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보다는 고객 만족, 또 내부의 프로세스, 구성원을 포함한 기업의 내부 역량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의 외적인 항목에 대한 성과 지표를 관리해야 기업의 구성원들이 적절하게 기업을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캐플런과 노턴의 주장은 매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 성과표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균형 성과표는 이제 로버트 캐플런과 데이빗 노턴이라는 사람이 1990년대 초반에 발표한 균형 성과표에서 유래한 겁니다. 당시의 경영자들을 상당히 일깨워주는 그런 연구 결과였죠. 그래서 전통적인 재무제표에만 당시에는 그 골몰하던 경영자들이 폭넓은 시각을 갖도록 한 캐플런과 노턴의 기여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여러 기업들이 균형 성과표를 자사의 성과 지표 모델로 채용하고 또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 성과표는 기존의 재무 측면뿐만 아니라 고객, 프로세스, 역량 등 네 가지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세스 관리의 관점에서 균형 성과표에는 제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관점은 4개의 성과 지표의 한 부분이며 나머지 3개의 성과 지표와의 논리적 연관성을 적정하게 부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균형 성과표의 개념과 예를 살펴보고 한번 그 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균형 성과표는 4가지 관점의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Financial Perspective에서 재무적 관점과 Customer Perspective, 고객의 관점, 그리고 Process Perspective에서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Competency Perspective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 관점, 이러한 4가지 관점의 어떤 성과 지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이 재무적 관점, 이 부분은 뭐 전통적인 재무적 성과 지표와 관련된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재무분석론에서 많이 나오죠. 뭐 자본 회전율이니 유동비율이니 뭐 수익률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 지표의 정보의 소비자는 주로 그 경영 그룹과 주주, 투자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좋으면 결국 이 주주나 투자자는 높은 배당 또 주식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관점이 이제 고객의 관점입니다. 이 캐플란이 얘기한 고객의 관점은 이제 결국 고객 만족을 달성할 목표를 말하는 겁니다. 고객 관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러한 성과 지표는 어떤 서비스의 탁월한 운영, 또 높은 고객 감성 친화도, 또 제품이 주는 신뢰도, 이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성과 지표가 고객과 관련되고 높은 재계약, 낮은 이탈률, 또는 시장 점유율의 증가, 그리고 높은 고객 충성도, 이런 것들로 이제 표출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프로세스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는 내부 및 외부 프로세스의 성과 지표이죠. 그래서 고객 가치 실현에 도움이 안 되는 행정 절차라든가 제작업, 시간 지연 등의 활동을 없애버리고, 또 자연보호와 사회적 책임까지도 요즘 상당히 관심이 되죠.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 성과 지표가 바로 프로세스 관점의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프로세스 지표는 ISO라든가 우리가 봤던 CMMI와 같은 국제 표준의 인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자주 회자되기도 하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관점이 이제 역량 관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학습과 성장이라는 관점에서의 역량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해결 역량, 또 학습 문화, 또 시스템 사고를 고양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 문화적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 지표는 조직원의 낮은 이직률, 또 높은 신입사원 지원 경쟁률 등은 물론 파트너들의 호평으로도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이 보는 슬라이드의 그림은 4개 지표 사이의 상관관계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기관 오픈 직원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이 만족한 고객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테니 미수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수금이 또 줄어들면 결국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투자자본 수익률이 기업 입장에서는 올라가겠죠. 또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한 축이 있겠고요. 또 직원의 제한, 이 부분은 이제 창의적인 직원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프로세스 제작업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제작업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어떤 창의적 아이디어로서 제작업 시간을 줄이게 되면 이는 이제 운영 비용, 조직의 운영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내겠고, 그래서 결국 여유 자본이 생겨서 어떤 투자 자본 수익률을 올려주게 되는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고객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재부 관점이라는 4개의 관점이 에 있는 서로 다른 성과 지표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균형 성과표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균형 성과표는 회사의 비전, 목표, 전략, 또 성과 지표라는 순차적 단계 사이의 논리적 연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업 컨설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요. 비전이라는 것은 여기 비전이 여기도 있는데, 비전은 시간적 개념을 갖죠. 그래서 장기적 비전의 실현을 위해 매년 회사는 당해 연도의 목표를 정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을 수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 비전과 관련된 전략일 때는 목표 앞에 자리할 수도 있죠. 이게 전략이 목표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전략이 수립되면 활동이 구체화되고, 그 활동의 결과로 달성된 균형 성과표를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 그림은 공기청정기 회사, 공기청정기 제조사를 예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에 따른 비전, 그리고 목표, 전략, 균형 성과표의 설계, 이 4가지 관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균형 성과표는 경영자의 시각을 재무제표에서 고객 만족과 고객 만족, 그리고 프로세서 역량 성과 지표로 확장시켰지만,
이런 부분엔 약간의 약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고 경영자는 이제 이 재무제표에 집중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는 이제 지표의 계층 구조상 최상단 지표 개념이 이게 제일 앞 위에 있죠. 최상단 이게 이제 재무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 아래에 있는 고객, 프로세스, 역량 관점이 이게 이제 실무부서의 장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 최고 경영자에게는 이제 이것은 이제 밑으로 부서장들에게 위임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세스 성과 지표는 하급 실무직에만 위임할 성질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관점들이 추상화 레벨이 다르더라도 어떤 최고 경영자가 관리해야 하는 프로세스 성과 지표가 있고 또 부서장이 관리해야 할 프로세스 성과 지표가 있죠. 이거 하나만 봐도요. 이 고객 만족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 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성과 지표를 재무제표가 아닌 프로세스 관점으로 접근할 때 그래서 이 재무 관점과 이 프로세스 지표가 가장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그런 지표가 되겠고 거기에 이제 고객 관점과 역량 관점 그러니까 고객은 조직 외부에 진짜 우리 고객이죠. 그리고 역량은 조직 내부의 직원들과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동시에 동기화돼서 통합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기능별 성과 지표하고 프로세스별 성과 지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나타난 표는 일반적인 기업의 기능 부서별 성과 지표와 프로세스 성과 지표를 비교 정리한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성과 지표가 연구개발과 영업, 생산, 재무, 유통, 컨설팅 부서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 여기 있는 이제 기능 부서별 성과 지표하고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이거하고 이것들하고 그리고 한번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래서 프로세스 성과 지표의 지향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각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즉 창업 기업의 어떤 프로세스 성과 지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스타트업 기업의 성과 지표는 일반 기업의 지표와 많이 달라야 합니다. 이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는 전형적인 제조업체와 달리 재무적 성과 지표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창업한 지 뭐 한 1, 3년 동안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 상품 매출이 이런 전무한 스타트업도 많죠. 뭐 3년에서 5년 뭐 거의 수익이 매출이 안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이제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100만에서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만들어야 비로소 이제 광고나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이제 수익 사업을 도모할 준비가 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카카오도 그랬고 페이스북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슬라이드의 표는 전통적인 기업의 평가 지표와 이 슬림하다 린한 스타트업 기업의 성과 지표의 차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은 자사의 그 솔루션, 즉 제품의 고객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는 가치가설, value hypothesis와 또 이러한 고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성장가설, 즉 growth hypothesis를 증명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설, 즉 가치 가설과 성장 가설, 이 두 가지 가설이 완벽히 증명되면 스타트업이라는 딱지를 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치 가설과 성장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은 최소 사양 제품이라고 하는 Minimum Viable Product MVP를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사양 제품은 최대한 군사를 빼고 이런 가설들을 검증할 최소한의 기능만을 구현한 제품이죠. 그래서 때로는 종이로 만든 모바일 화면이 최소 사양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모바일 앱 서버나 안드로이드 앱 서버에서 페이퍼 머크업, 시제품 뭐 비슷한 거죠. 페이퍼 머크업을 검색하면 활용 가능한 여러 모크업 툴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퍼 모크업, 페이퍼 MOCK UP 요걸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창기의 인터넷 앱 기업들의 경우는 핵심 성과 지표를 가입자 수와 가입자 수의 증가와 또 이들이 구매하는 1인당 구매량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세계에서 그로스 해커라 불리는 이 비즈니스 분석가는 이러한 그 성과 지표를 의미 없는 허무 지표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의 증가가 아무리 있더라도 기업의 성장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가입자 수가 늘어도 지속적으로 이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많은 가입자 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스 해커는 현실을 왜곡하는 허무 지표보다는 혁신 지표를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지표는 이 코호트라 불리는 표본 집단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코호트는 가입 시기별, 지역별, 속성별로 분류한 분석 집단을 말하는데 이들을 주 단위, 월 단위로 비교해서 이전의 코호트와 대비해서 방문율이라든가 전환율, 구매율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무 지표가 단일한 지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데 반해서 지금 이런 코호트를 중심하는 혁신 지표는 시간대별, 속성별로 묶은 이 코호트의 거래 내역 추이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이탈률이 줄어들고 인당 구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이들이 주변에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는 바이럴 비율이 높아질수록 구전 효과가 높아질수록 스타트업의 가설과 성장 가설이 옳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스 해커는 사용자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UX라고 하죠. 이런 UX에 관한 통제 가능한 조정 변수로서 앱의 선택 버튼 위치라든가 색상, 크기, 레이아웃, 판매 조건, 제품 속성 등을 변화시킬 때 고객의 반응을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로스 해커는 프로그래밍 능력, 마케팅 역량, 통계적 분석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슬라이드 그림에 보면은 이 단순한 페이지 뷰, 이 단순한 어떤 인터넷 사이트라든가 앱의 단순한 페이지 뷰를 증대를 보여주는 것은 이건 허무 지표라 이거죠. 허무 지표. 왜? 매출은 변화가 없어요. 이 페이지 뷰가 늘어나도 매출은 그대로더라.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이런 또 코어트로 분석한 혁신 지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본 것처럼 왼쪽 그림에서 이 페이지 뷰 증대 현상은 기업의 계속성에, 즉 매출 증대 어떤 것도 보장 못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코어트 기반 혁신 지표는 절대 사용자 수는 숫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첫 달에 가입한 고객의 이탈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점 줄어들고, 또 M6, M5에 들어온 코호트의 경우는 4개월까지는 이탈률이 많다가 여기 보세요. 여기 거의 4개월이 지나면 안정된 반복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지표로 스타트업들은 자사의 서비스가 고객에게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고 고객 기반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혁신 지표는 상대적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더 확실히 보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의 그림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린 비즈니스 사이클을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별로 제시한
성과지표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를 고객 교감, 초기 고착, 대중화, 매출 발생, 급속 성장의 순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는 매출을 신경 쓰지 않고 활동성을 지표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매출보다는 활동성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제 이 고착 단계까지는 OMTM, One Metric That Matters, 중요한 단 하나의 성과 지표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로스 해킹은 소문 전파 단계에 도입하게 됩니다. 소문 전파 단계. 그래서 스타트업의 딱지를 뗀 성장 기업으로의 진입은 급속 성장 단계에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3 내지 5년 내에 이렇게 스타트업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내에 급속 성장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면은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하는 거죠.